재판정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치료 아줌마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게 시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이영선 그분에게 그 혐의가 두 개예요. 예. 하나는 이게 그 무면허 의료행위. 이게 비선 진료를 방조했다. 그다음에 의사 있잖아요. 예. 의사도 이게 병원에서만 해야지 청와대에서는 치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무면허 의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판부가 좀 궁금했던 거죠. 과연 이게 의료행위냐?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한 마사지 안마 정도로 의료행위가 아니냐? 예. 이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1심에서 정의 놓던 오 씨를 또 부른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엔 특검에서 원래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이게 법원에 있던 경위 있잖아요. 예. 이분에게 누워서 하면 이거는 공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연을 했던 건데 예. 제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저 정도로 가지고 이게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 예. 저 정도면 이게 그냥 마사지 정도라면 또 이게 의료행위로 보더라도 이영선 이분에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분에게 어떤 의료행위라는지 이영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런 부분은 우리가 이영선 이분에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무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게 의사를 하더라도 다른 데 치료하는 거 이거는 이게 확실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게 무죄는 안 되지만 저 부분에 한해서는 과연 이게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 첫째. 예. 또 이게 보더라도 이영선 행정관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는지. 예. 그래서 이게 저 부분은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치료라는 걸 한번 보면 어제 재판장에서 폭소가 터졌다는 건데 손만 대면은 뭔가 이게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 아니 박근혜 저분이 한 얘기예요. 그 오모 씨라는 분이 70대 여성이신데 저분이 뭐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몸이 약해서 거의 손만 갖다 대면 풀린대요. 예. 이거 무슨 장풍도 아니고 기를 물론 본인은 기를 쓴다고 하는데 근데 장시호 씨도 이거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부항을 떴다고 그랬는데 부항기를 이용해서 부항기를 피를 뽑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지럼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예. 피를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최순실이 하는 얘기가 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사람한테 치료받았는데 이상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2007년도부터인가 아마 기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하는 어제 시연한 내용만 보면 그냥 일반 마사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반 마사지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뭐 손만 예. 대는 거잖아요. 그 손 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게 다 풀리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계속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이 사람을 프리패스로 계속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안이 철저해야 될 청와대 규정을 어긴 거죠, 분명히. 청와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명확히 남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의료행위냐 아니냐는 이제 이런 상황 보면 제가 볼 때 의료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거 뭐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손 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료행위 문제에서는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오는 과정의 보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걸 예.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치료 아줌마가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하는 거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최 교수 같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지압이나 기치료 같은 것도 예. 효과를 못 느끼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까이만 가서 좀 해줘도 효과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못 느껴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효과를 좀 느꼈으니까 매주 그렇겠죠. 불렀고 네. 또 해외 순방 갔다가 귀국해서 또 바로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조금 몸이 강하진 않으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여자 변호인이 특검에서 데리고 온 기치료 대상자 예.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이 반대했잖아요.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제 예. 법정에는 경위를 시험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경위는 여자 경찰은 오히려 몸이 튼튼해서 기가 잘 안 들어간다고 어제 오 할머니가 그랬대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몸이 약해서 손만 대도 몸이 풀렸다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웃을 얘기인데 저는 몸이 약한 사람이 제 주위에 좀 있거든요. 네.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도 확확 좋아지고 그럴 수 나빠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기에 대해서 저는 뭐 믿지는 않는데 예. 약한 사람들은 아마 조금 더 효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만은 예. 어제 그거는 봐서 의료행위냐 아니냐 이영선 행정관이 저분을 출입시킨 게 의료 방조냐 아니냐를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의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기출력 어느 정도는 약한 사람한테는 조금 도움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게 저 오 씨가요. 아마 이게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냐면 그럴 수도 이게 오 있죠. 씨가 정범이잖아요. 예. 오 씨가 이게 주범이에요.
이영선에게 방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본인이 평소 하던 대로 의료행위처럼 보여버리면 본인도 이게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최소한으로 그냥 마사지 안 보이려고 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이게 진실은요. 그다음 요즘에 장시호 씨입니다. 우리 이게 장시호 씨는 옷이 저 치료를 받을 때 뭐랬냐면 이게 그 본인도 이게 부항기를 이용해서 피를 뽑은 적이 피도 있다. 뺐다고 그랬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이것만 봐도 이게 장시호 씨가 정말 이게 특검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 의료행위거든요. 부항을 해서 이게 피를 뽑는 거는 이거는 이게 무면 의료행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장시호한테만 과연 이렇게 했을까? 대통령한테도 이게 부항을 해서 피를 뽑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무면 의료행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옷이보다 우리 이게 뭐 제가 장시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장시호 말이 좀 더 신뢰가 가는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장시호한테 최순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시호가 부항기를 통해서 피를 뽑았는데 어지럽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하는데 왜 너 혼자 어지럽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피를 증명해 주는 뽑았다는 거잖아요. 거를 뭐 암시하는 그럼 거죠. 그건 의료행위가 될 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처럼 예. 만약에 거기서 기출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안마하는 형식으로 가볍게 끝나버렸다고 하면 실제 아주 오랫동안 2007년부터 작년 올해 초까지 뭐 작년 말까지겠네요. 작년 말까지 거의 했던 모든 의료 행위가 단순히 그 기치료 하나만 했겠느냐. 부항기를 통해서 또 피를 뽑았거나 이런 의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최순실 같은 사람아 이게 이제 처벌이 돼요. 모욕죄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게 판례를 쭉 검색해 봤을 때 네. 과거에 김일성보다 더 나쁜 X다. 예. 이렇게 처벌된 얘기가 있어요. 김일성보다 더 나쁜. 아. 왜냐면 이게 김일성이는 정말 때려잡자 옛날에 공산당 뭐 이럴 때. 예. 근데 그 이후에 사람 이름 가지고 이게 처벌된 건 저는 처음 봤고요. 다음에 이게 김일성 주석 이후로 처음이에요. 저는 제가 알기로 판례는 예. 그다음에 이런 건 있었어요. 유영철 있잖아요. 우리 연쇄살인범. 이게 제2의 유영철이다. 제3의 유영철이니까 유영철이가 오히려 명예훼손 됐다고 이게 고소한 이런 사건은 제가 본 적이 있어도 예. 아마 이게 특정인 같다. 근데 이 양형이요. 예. 제가 보기에 딱 그 최순실 같다. 요 한마디로 이게 양형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이게 징역 10개월 선고된 사건이 있잖아요. 예. 저거는 이게 주된 거는 업무방해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관의 업무도 방해하고 이런 게 이게 또 누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죄를 짓고 3년 내에 지면 또 2배 가중하거든요. 예. 이런 이제 누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과라든지 보고 아마 이게 심하게 놓은 거고 예. 제가 보기에 순수하게 최순실 같다. 이 정도는 이게 벌금 한 100에서 보통 이게 150 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게 제가 여러 명하고 법조인들끼리 저희도 한번 의논을 해봤는데 예. 조금 이게 심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최순실 같다 이걸 가지고 이게 모욕이라는 거는 예.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 명절 때 누구 만나서 조심하셔야 돼요. 최순실 같다고 하면 벌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참 설명드리기도 좀 뭐하네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아주 예. 조잡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에 저걸 만들어 가지고 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저걸 올리고 나서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얼굴을 유명한 뭐 로봇 태권부이라든지 또는 뭐 타격왕 누구 뭐 이런 드라마 그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불멸의 이순신. 히어로처럼 이제 묘사를 그렇죠. 해놓은 거죠. 영웅화 시키는 예. 거죠. 그래서 전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씨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을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그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북한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하는 곳 아니에요. 또 그렇겠죠. 북한이 우리를 사이버전으로 공격해 올 때 그걸 방어하고 예. 디도스 공격 때문에 저 사이버 사령부가 생겼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관이 국방부 장관을 홍보하고 국방부 장관을 영웅시하고 그걸 만드는데 동원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저건 사조직 아닙니까? 사조직? 예.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특히 군이 장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79명이나 되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데 대통령이 2번이나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기재부 협의도 없이 그렇게 예. 사람 뽑아가지고 했던 일이 결국은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홍보하는 예. 그런 일에 매달렸다고 하니까 참 한탄스러운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것들이 하나둘 계속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윤영근 대표? 그거 새로 나온 거는 이재정 의원이 예. 그 옛날에 디도스 사건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이었던 김효재 예. 수석 집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때 수색했던 거를 검찰에 넘겨졌던 게 그 대통령 기록관리실로 간 거예요. 그 간 거를 그거는 이제 유출은 안 되는데 가서 볼 수는 있다. 예.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가서 본 거를 다시 구성해서 이제 예. 어제 터트린 거죠. 터트린 건데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그 청와대 출신들을 뭐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청와대 출신들 뭐 같이 있던 식구들이 잘 되는 거는 뭐 다 바라는 일인데 예. 그 과정에서 뭐가
불법적인 일이 지원을 했느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아마 나온 거 갖고만 뭐 이것 갖고 뭐 불법 선거다, 탄핵이다 이거 하기는 조금 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게 개입했고 뭐 이게 좀 정황이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지 그건 뭐 탄핵을 하든지 뭐 수사를 하든지 하지. 예. 그때 이런 지원, 그건 실무자들은 항상 1년 12달 그런 문건 만들거든요. 정부 부처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만들어서 그냥 문건만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만 있는 건지 정신적인 지원인지 아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그때 11명 뭐 박형준 의원도 있고 정진석 지금 예. 의원도 있고 뭐 많은데 그때 11명을 청와대 출신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선된 사람 딱 2사람이에요. 예. 부산에서 김희정 의원하고 또 한 분 2명 됐는데 그 정황 관계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알겠습니다.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만 갖고 뭐 탄핵이다 뭐 구속이다 하는 거는 조금 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게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설 명절이 가지고 선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불쾌한가 봐요.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나 예.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교도소였기 때문에 안 보내고 예. 이게 MB 이명박 대통령께 보냈는데 저는 이게 제가 봐도 이게 병주고 약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어제 그 MB가 이게 메시지를 발표했잖아요. 예. 정말 이게 그 이런 정치 보복으로서는 이게 퇴행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 저는 이게 좀 항상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예. 뭔가 이게 어떤 물론 이게 과거의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이 개혁이 되려면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 미래지향적. 항상 이게 내가 하면 무조건 개혁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이게 정치 보복이고 예. 이런 이게 자세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선물 같은 거 만약에 안 보내면 더 큰. 더 이상한 거죠. 아니, 그 예. 참 보세요. 지금 얘기했듯이 3명한테 안 보냈어요. 3명은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대통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3사람한테 안 보내고 나머지는 다 보냈어요. 예를 들면 손명순 여사나 이호 여사나 권양주 여사에게 돌아가신 대통령 부인들한테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럼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 보내야지.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만약 안 보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래서 우리한테 안 보냈구나. 내가 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현 정권에서 비판적인 일을 하니까 예. 안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분에게 누워서 하면 그는 공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 시연을 했던 건데 예. 제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저 정도로 가지고 이게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 예. 저 정도면 이게 그냥 마사지 정도라면 또 이게 의료행위로 보더라도 이영선 이분에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분에게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지 이영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런 부분은 우리가 이영선 이분에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무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게 의사를 하더라도 다른 데 치료하는 거 이거는 이게 확실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게 무죄는 안 되지만 조 부분에 한해서는 과연 이게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 첫째. 예. 또 이게 보더라도 이영선 행정관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는지. 예. 그래서 이게 조 부분은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치료라는 걸 한번 보면 어제 재판장에서 폭소가 터졌다는 건데 재판장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치료 아줌마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게 시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이영선 그분에게 그 혐의가 2개예요. 예. 하나는 이게 그 무면허 의료행위. 이거 이게 비선 진료를 방조했다. 그다음에 의사 있잖아요. 예. 의사도 이게 병원에서만 해야지 청와대에서는 치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가지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무면허 의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판부가 좀 궁금했던 거죠. 과연 이게 의료행위냐?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한 마사지 안마 정도로 의료행위가 아니냐? 예. 이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1심에서 정의 놓던 오 씨를 또 부른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엔 특검에서 원래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럼 이게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이게 법원에 있던 경위 있잖아요. 예. 청와대에 들어오는 과정의 보안 시스템을 망가뜨린 그걸 예.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치료 아줌마가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하는 거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최 교수 같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지압이나 기치료 같은 것도 예. 효과를 못 느끼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까이만 가서 좀 해줘도 효과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못 느껴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효과를 좀 느꼈으니까 매주 그렇겠죠. 불렀고 네. 또 해외 그 순방 갔다가 귀국해서 또 바로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조금 몸이 강하진 않으니까 어제 시원해요. 그랬잖아요. 여자 그 그래요. 일반 마사지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만 예. 되는 거잖아요. 그 손 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게 다 풀리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계속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이 사람을 프리패스로 계속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안이 철저해야 될 청와대 규정을 어긴 거죠, 분명히. 청와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명확히 남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의료 행위냐 아니냐는 이제 이런 상황 보면 제가 볼 때 의료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거 뭐 의료 행위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손 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료 행위 문제에서는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손만 대면은 뭔가 이게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 아니 박근혜 저분이 한 얘기예요. 그 오모 씨라는 분이 70대 여성이신데 저분이 뭐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몸이 약해서 거의 손만 갖다 대면 풀린대요. 예. 이거 무슨 장풍도 아니고 기를 물론 본인은 기를 쓴다고 하는데 근데 장시호 씨도 이거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부항을 떴다고 그랬는데 부항기를 이용해서 부항기를 피를 뽑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지럼질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예. 피를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최순실이 하는 얘기가 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사람한테 치료받았는데 이상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예.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2007년도부터인가 아마 기초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하는 어제 시연한 내용만 보면 그냥 일반 마사지하고 거의 비슷해요.